영양뉴스 TV 주간 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섭, 서다민입니다. 네, 첫 소식은 비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많이 오는 비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왔죠. 네, 14일 현재 52일째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될 만한 장마네요. 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이 780mm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406mm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오는 비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엄청난 집중호우인 만큼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올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548건이었습니다. 피해액만 1,0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인명피해도 많았죠. 중대본 중간 집계 결과를 보면 인명피해는 사망 33명, 실종 9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됐고요. 이재민은 11개 시도에 걸쳐 4,400여 세대, 무려 7,8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강 수위가 오르거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시 대피한 주민도 전국적으로 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농경지나 하천 등 각종 시설 피해도 꽤 많았죠. 네. 농경지 피해는 2만 7천여 헥타르, 주택이나 도로, 하천 등 각종 시설 피해는 2만 4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충북선과 태백선, 영동선 등 철도 5개 노선 운행이 중지되고 도로 59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장마는 끝난 건가요? 아니요,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강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말 유례 없이 긴 장마의 피해도 막대한데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또 물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복구 상황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죠? 네, 일부 야권 인사들이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마디로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면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사태 지역 중 산지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직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수해 복구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굳이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 또 코로나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달 들어서 소강 상태를 보였던 것 같은데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1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어섰는데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그 이태원 클럽발 그 집단 감염보다 더 확산세가 큰 것 같네요. 네. 최근 확산세는 수도권 지역의 여러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의 영향이 컸는데요. 또 최근 서울 지역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줄어들고 있던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서울 수도권 상황은 지난 5월 초에 발견됐던 이태원 유흥시설 등을 포함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실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연휴 기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집단 감염이 확산해 연결고리가 수도권 안팎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번 그 확산세를 좀 꺾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주간 한뉴스에서도 햄버거병에 대해서 소식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했던 그 식중독 사태의 실마리가 풀렸다고요. 네, 유치원의 냉장고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적정 온도보다 무려 10도 이상이나 높아져 식재료가 상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학부모들의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특히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유치원 원장의 태도 때문인데요. 당시 유치원 원장이 식중독 사태 발생 전후로 보존식 6종을 폐기해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진 데다 냉장고까지 내부 소독을 마쳐 질본의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존식 미보관 허위 제출, 역학조사 전 환경소독, 식재료 거래 명세서 허위 작성,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유치원 원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햄버거병이 발병한 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네, 한 아이는 최근 퇴원을 했는데요. 아직 일상생활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아이는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밝았던 성격도 예민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이들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원 치료와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소식이죠? 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손 의원은 당시에 전 재산과 의원직도 사퇴하고 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강하게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실형을 받았네요. 네,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손 전 의원은 죄가 인정이 되긴 한 거네요. 네. 항소를 하겠죠? 네,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말했는데요. 또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 후 억울한 일심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손 전 의원은 당시에 목포 투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같은 결과는 생각 못하고 너무 흥분해서 세게 발언을 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다음은 정당 지지율이 또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고요. 네. 지난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199주일 만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한간의 얘기로는 미래통합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던데요. 네, 정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전국 집중호우 수해 피해, 코로나 사태 재점화 등 민주당의 악재가 통합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네, 통합당이 이제 쫓는 자에서 이제 쫓기는 자가 됐네요. 앞서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병세를 호소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한순간 방심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